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춘층입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오늘 공유할 내용은 데이터 가치 중심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그 연구전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은데 인기가 많은 시절에 농구를 했는데 그 박한 감독 혹시 아십니까? 네, 박한 감독이 유명한 일화를 많이 남겼는데 연구전 한참 농구를 하는 중에 고대가 한참 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전 타임 시간에 고대 선수를 불러 모아서 박한 감독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펜스도 안 되고 디펜스도 안 된다. 두 가지만 잘해서 그럼 잘하자 이렇게 격려를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인공지능 시대로 AI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가속화되고 있고 여기저기에서 인공지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안 되고 두 번째는 데이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인재와 데이터가 안 되는데 그럼 잘 되는 게 뭐냐? 오펜스와 디펜스가 안 되면 농구 전체가 안 되듯이 데이터와 사람이 안 되면 전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은 데이터 가치 중심의 인공지능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무엇을 지금 챙겨가야 되고 어떤 부분에 우리가 에포트를 집중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잘해야 우리가 성공적으로 인공지능 시대를 먼저 선점하고 글로벌하게 앞서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Why와 What과 How의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브스에서 유명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데이터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이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인공지능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CIO 코리아에서 아주 좋은 기사를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CIO도 최근에 인공지능 시대로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쪽 분야에 대해서 스터디하고 연구하고 취재하고 하는 이런 걸 했는데 이런 타이틀을 꺼냈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데이터야. AI 프로젝트가 폭망하는 6가지 이유 해서 발표를 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스터 쿠프라는 사람이 고객을 서비스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얼마 있다가 그 서비스가 무용지물이 돼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원인을 보니까 자신들이 수집한 데이터가 원래 데이터가 아니라 로우 데이터가 아니라 수집한 이후에 그 담당자들에 의해서 이게 정리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한 데이터니까 데이터의 원뜻이 왜곡이 돼서 원하는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죠. 실제로 IDC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대다수 지금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성공하는 사례가 3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젝트가 원래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은 데이터가 없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펜스도 안 되고 디펜스도 안 되는 거 똑같습니다.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가 부족하다. 적절한 데이터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어도 데이터의 편향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게 있는데 그 데이터가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영역의 데이터만 있는 거죠. 특정한 데이터만 쏟아지거나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에서 학습하기 위한 적절한 데이터의 성격을 못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인공지능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AI를 주로 한다는 기업들의 대표들을 모아서 수상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I를 했기 때문에 다소 선도적으로 AI를 했을 거잖아요. 네,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AI에 대한 수상을 하고 나서 같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얘기는 오펜스도 안 되고 디펜스도 안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람이 없고 데이터가 없다라는 얘기였어요. AI 분야의 저명한 카이스트의 교수님이 하는 얘기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도 인공지능 연구를 많이 하는데 똑같습니다. 사람이 부족해요. 인재가 부족해요. 두 번째, 데이터가 없어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와 사람, 사람과 데이터. 글로벌하게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서부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서 굉장히 답답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AI를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AI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정말 AI가 신뢰할 만한 것인가? 그리고 AI가 됐을 때 그 수준을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이 답답했는지 AI 인덱스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AI를 했을 때 정말 신뢰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는가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된 대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장님이 비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신뢰할 만한 데이터가 학습이 돼서 했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보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스마트 시티와 같은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 시티를 할 때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를 학습시켜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기계라든지 설비를 미리 예지하고 고장을 예지해서 미리 수리하고 그 다음에 생산량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더 발전해서 인공지능화하는 게 스마트 팩토리의 사상입니다. 근데 많은 공장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하다가 데이터를 축적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하려고 보니까 분석 단계 때 또 이런 걸 발견하게 되죠. 데이터가 잘못됐어. 데이터가 불충분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오늘 오후에 발표하게 된 저희 인공지능 혁신성장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한 3, 4개월 열심히 프로젝트를 해서 좋은 기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조 같은 경우는 딥러닝 기반 시각장애인 보행 도우미 앱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 잘 만들었지만 역시 좀 더 개선해야 되는 거는 이 위에 많은 물체가 있다, 장애물이 있다, 촬영 각도가 필요하다. 그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필요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 다음에 다른 팀, 챗봇을 개발하는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기능을 개발했어요. 좋은 사례를 만들어서 개발했는데 역시 끝날 때는 항상 데이터 센서를 활용해서 주기적으로 기능을 고도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위에 다른 유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교육을 받고 프로젝트 하는 거는 실전 사례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에 해당하겠죠. 근데 사실은 이런 이유가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펜스도 안 되고 디펜스도 안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그 안에 핵심은 데이터가 제대로 안 될 때 인공지능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될까? 그래서 제가 구글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구글에 먼저 인공지능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인공지능 하면 사람들이 어떤 관심을 가질까? 구글은 클릭을 한 만큼 보여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엔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키워드로 조회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인공지능 하면 사람 머리가 나옵니다. 사람 머리에 알고리즘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죄다 인공지능은 사람 머리와 알고리즘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 머리로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 머리로 인식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인공지능에 대한 알고리즘, 구현 기능이죠. 구현 기능을 가지고 조회를 해봤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구글에서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구체적인 게 나와요. CNN 알고리즘, RNN 알고리즘, GAN 이런 아주 구체화된 알고리즘, 구체화된 기법, 구체화된 how to가 이미 그거 안에는 충분하게 제시되고 있고 사람들도 구체화된 어떤 방법을 인지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인공지능 데이터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정책과 방향과
구체화된 게 안 나오고 그냥 아주 오버롤한 개념들, 방향들, 정책들 여기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냐면은 정작 데이터 때문에 안 되고 데이터 때문에 망하는데도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해서 망하는데도 실제로 고민하고 이행할 때 알고리즘이나 이런 부분은 지식도 풍부하고 노하우도 풍부한데 데이터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 인공지능 데이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갔다가 실제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했다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시 원점에서 다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이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돌파해 나가는 것이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곧 데이터의 가치, 데이터의 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조폭이 1,000원을 주고 빵도 사오고 커피도 사오고 뭐도 사오고 그리고 돈도 500원 남겨와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인풋 때는 재화는 한정적인데 아웃풋에 대해서는 더 많은 걸 요구하는 그런 농담을 많이 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인공지능으로 많은 분야, 많은 인더스트리에서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이터의 가치는 아주 미미하고 제한적인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알파고 구글의 인공지능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은 고려하지 않고 아웃풋을 기대하는 현상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뭔가 사고를 지금 이제 접근하는 AI에 대해서 접근하는 사고를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그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가치 중심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면 우리가 막혀있는 혀를 뚫어내는 것처럼 그 안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들을 풀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치 중심의 인공지능이란 그냥 그 말 그대로 데이터와 가치와 인공지능을 결합시켜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데이터는 매터리얼에 해당합니다. 뭔가를 나타낼 수 있는 아웃풋을 끄집어낼 수 있는 인풋에 해당하는 것이죠. 밸류는 목적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과정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해당하는 거고 AI는 결국은 서비스죠. 사람이 편리하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가치, 인공지능은 모델과 프로세서와 그다음에 기술에 대비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AI는 알고리즘과 데이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 튜링이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을 얘기한 이후에 3, 40년 동안에는 알고리즘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문가 기법으로 개발했다가 그 다음에 CNN, RNN, DNN 방식으로 이제 발전해서 알고리즘이 중요했었습니다. 지금은 파이썬만 뒤져도 알고리즘이 엄청 많고 랭귀지 안에 오픈되어 있는 알고리즘이 계속 있고 구글도 개발된 알고리즘을 금방 개발하고 나서 오픈해버립니다. 알고리즘은 그냥 이제는 이용하면 됩니다. 데이터는 공개 안 하잖아요. 그죠? 구글이 학습했던 19만 개의 기보 알파고 학습 데이터 공개합니까? 안 하겠죠. 그죠? 알고리즘은 판단의 원리, 데이터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어프로치할 때 보면은 이 알고리즘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학습하고 테스트해보고 프로그램을 짜서 해보는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정작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식별해내고 어떻게 수집을 해야 되고 채집해야 되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그 노력에 비해서는 많이 소홀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밸류 측면인데요. 밸류라고 하는 것은 곧 결과물에 가지는 밸류,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가치라는 게 결국 생산성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막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을 줄일 것이냐 아니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세일즈를 높일 것이냐 아니면 사회적인 편익을 높일 것이냐 아니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것이냐 라고 하는 이런 가치로 요약이 됩니다. 근데 그 가치에 기반해서 인공지능을 바라보면 프로세스를 바라보면 그 과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그 과정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학습하고 데이터를 개발하는 측면이 달라지는데 이 가치를 무시한 상황에서 프로세스를 먼저 보게 되면 나중에 가치를 대입하게 되면 그 가치가 원하는 가치하고 대입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프로세스에 집중할 것이냐, 밸류에 집중할 것이냐. 사실은 밸류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 작업을 할 때 보면 과정에 너무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는 어떤 가치를 도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홀히 하니까 또 이제 과정 중심에 학습하고 알고리즘하고 연산하고 여기에 몰입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은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지금은 이전까지는 인공지능을 기술로 바라볼만 했습니다. 어려운 기술이었고 인간의 신경망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알고리즘도 만들기 어려웠잖아요. 근데 어쨌든 DNA 알고리즘을 통해서 딥러닝까지 가면서 이제는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 입증이 됐죠. 이제는 테크닉 관점에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더 고민하기보다는 그 개발된 그리고 오픈되어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가지고 사람에게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에게 좋은 유익을 보일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인공지능을 알아보는 것이 지금은 더 맞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인공지능이 가치 있고 서비스 관점에서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적으로 이렇게 쭉 인공지능 하는 프로젝트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너무나 현재 있는 데이터에만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금 데이터 3법도 상임위를 통과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본회의를 통과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법도 저는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아주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주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3법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인공지능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은 빨리 내려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필요한 데이터 수집하는 부분도 있지만 처리할 수 없던 데이터, 하지 못했던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채집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에 맞게 다시 채집하는 거죠. 원천에서 채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스마트 팩토리 이제 많이 하잖아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게 지금 막 나오는 개념이니까 예전에도 팩토리 오토메이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장에서 자율적으로 돌아가면서 자동차를 생산했단 말이죠. 스마트 팩토리와 차이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해서 예측해서 돌아가는 공장이냐 아니면 일정한 로직에 의해서 일정한 룰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자동화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자동화된 공장의 차이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화된 공장, 이게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죠. 역시 중요한 것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서비스 관점을 봤을 때도 데이터를 단독으로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서비스를 하게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서비스를 하게 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수집해서 AI 서비스를 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봇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이버 분리 시스템에 따라서 공장을 제어하는 디지털 트윈 환경을 만들 수도 있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만들어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중심에는 사실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핸들링하고 다루고 컨트롤하는가가 중요한 문제이고 그 안에는 더 많은 기술과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어왔던 이러한 문제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AI 트랜스포메이션 해야 되는가를 생각을 했을 때 한 7가지 정도의 고려점이 도출됐습니다. 첫 번째는 방법론의 변화입니다. 보통 방법론하면 계획, 분석, 설계, 구축, 테스트 이행해가지고 일정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디에도 데이터를 드릴다운해서 데이터를
채집하고 수집하고 검증하고 하는 것들이 충분하게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방법론에 의한 인력과 비용이 산정되어 있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확보하고 검증하고 학습하는 이 영역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지 일정 비용들을 충분하게 녹여내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응용 서비스, AI 기반의 응용 서비스를 개발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스테이지에 대한 방법론이 앞단에 먼저 적용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법론을 느리다 하면 됩니다. 제가 분석한 바로는 이미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쪽으로 관심이 확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오픈소스로 이용해서 개발하는 다른 많은 AI들은 역시 서비스 개발 쪽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채집 분야에는 돈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원천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실제로 촬영해서 수집하는 것부터 출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집에 관련된. 그 다음에 데이터 선택을 위한 돈도 필요합니다. 제가 돌아다니면 좀 답답한 경우가 일단 모든 데이터를 우리 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해서 AI 서비스 해야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는 모르겠어. 그냥 수집하고 봐야지. 그래서 막 몇 테라 몇십 테라를 일단 수집하고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 수집하고 보자 라고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 수집하고 나서도 학습용으로 그 데이터를 쓰려고 하면 데이터가 안 맞습니다. 쓸만한 데이터로 다시 판단을 하면 안 맞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결국 데이터 채집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데이터 선택을 위한 것도 돈에 해당합니다. 데이터 선택. 수많은 데이터에서도 그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를 필요한 데이터를 판단하고 선택하는. 세 번째는 데이터를 개선을 위한 돈, 데이터 구입을 위한 돈. 외부에 데이터가 있으면 과감하게 사와야 됩니다. 알파고도 처음에 받은 기보를 사왔겠죠. 19만 기보를 돈을 주고 사온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통합을 위한 돈이 필요한 거죠. 외부 데이터와 내부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필터링하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표준화해서 레이블링하고 저장하는 이쪽에 돈을 할당을 해둬야 됩니다. 인공지능 성공하려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했다가 다시 백하고 루핑을 놓게 되는 거죠. 데이터에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 기술을 개발해야 되고 여기에 자원이 투여가 돼야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성공적으로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는 로우할수록 좋은 거죠. 데이터가 조작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그 발전소 쪽의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거를 분석하는 AI 쪽을 연구해서 분석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초당 수만 데이터가 쏟아져요. 30만 정도의 데이터가 쏟아지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빅데이터로 쏟아지잖아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보면은 뭔가 분석하고 예지해서 인공지능화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수많은 센서에서 올라온 데이터는 굉장히 많았지만 마지막 데이터를 입력할 때 센서에 의해서 자동화해서 판정해서 그 전력 데이터를 기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때 다시 개입을 해서 다른 변수를 고려해서 사람에 의해서 전력 양을 기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요? 왜곡돼 버렸죠. 이 데이터를 학습하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보여드린 그 사례처럼 원하는 인공지능의 결과를 산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누군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는 데이터에 대해서 보고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채집 기술이라는 거는 우리가 데이터 원시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들어 사람의 얼굴 데이터를 채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에는 수많은 데이터가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채집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은 아니잖아요. 그죠? 페이스북은 전 세계적으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방식이 있지만 우리가 만약에 AI를 효과적으로 구현한다면 우리가 페이스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채집부터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채집은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과 다른 수집과 다르다. 원시 데이터를 다시 게더링하는 것. 수집은 크롤링에 해당하고 채집은 게더링부터 해당합니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기술, 더 많은 표본에 대한 기술들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감별 기술입니다. 수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수많은 데이터가 있는데 그 데이터 모아놔도 대다수 데이터가 쓰레기처럼만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빅데이터 분석할 때 쓰레기 속에서 보석을 찾아낸다는 그 개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모든 데이터가 보석을 제공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AI와 관련해서는 어떤 데이터가 AI에 학습을 할 때 유용한 데이터인가 이 감별해내는 게 마치 감별사가 자격증이 있듯이 데이터에도 그걸 감별해내는 게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됩니다. 이런 기술 없이 하니까 계속 루핑되고 반복되는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감별 기술,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가 AI에 필요한가 이를 판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기술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인데요. 그 이안 동펠로라는 사람이 책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처럼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어떤 분야의 사람처럼 좋은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학습 데이터가 100만 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00만 종. 어떤 분야에 대해서. 그리고 각 특징별로 적어도 5,000개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다. 각 특징별로. 그러면 하나의 서비스별로 한 100개의 특징을 잡으려면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 거죠. 그 데이터를 다 만들 수 있는가라고는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구글 그렇게 많은 데이터 만드는데 우리도 다 못 만든다. 계속 돈을 뭐 이렇게 투여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낼 것인가? 거기로 이미 인공지능을 잘하는 쪽은 그쪽으로 가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을 잘 모르고 서비스하는 쪽은 처음부터 기능 쪽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빨리 가야 돼요. 우리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쪽은 이미 개발되어 있고 오픈되어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게 절 많이 있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두고 이 데이터 쪽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늘려갈 것인가, 학습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늘려갈 것인가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그 학습 데이터를 늘려가는 게 있는 아산병원의 교수 의사입니다. 의사인데 일정한 영상을 확보하면 그 영상을 가지고 그 영상을 어마어마하게 늘려가는 기술을 확보를 했어요. 그걸 AI의 학습 데이터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AI에 보면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말고 준지도학습이라고 있어요. 그거는 학습 데이터를 일정한 부분만 가지고 나머지 레이블링이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얘를 연관시켜서 마치 학습 데이터를 쓰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학습 데이터를 40분의 1로 줄이는 방식도 이런 부분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글이 아니고 우리가 중국처럼 인구가 많아가지고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수집할 수도 없잖아요. 이런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들을 신뢰성 있게 하시는 것을 연구하고 그거를 녹여내는 거. 그거를 각 분야별로 녹여내고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AI 트랜스포메이션한테 좀 앞서갈 수 있는 그런 포커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이제 팀빌딩이죠. AI의 전문가다라고 하면 네가 알고리즘에 대해서, 파이썬에 대해서, R에 대해서, 그 다음에 C++ 알고리즘으로 코딩할 수 있는가, 모델링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그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는 하우투 그리고 오픈되어 있다. 그리고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영역에 해당한다는 거죠. 오히려 더 집중해야 될 거예요. 진짜 AI로 성공할 수 있는 어떤 포인트라고 하면 그거는 데이터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했을 때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 있는가. 이거를 우리 요즘 말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하잖아요.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인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런 부분을 실제로 검증하고 실행할 수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베이스 엔지니어가 아니라 데이터 밸류에 대한 엔지니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안단해서 먼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모델링 및 알고리즘 개발자가 같이 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AI를 기획하고 서비스하고 개발하는 게 지금 이런 방식이 우리가 AI 시대에서 앞서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접근 어프로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제 말씀드린 게 7가지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제 AI를 정백해서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AI가 적용이 될 텐데 어떤 관점에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쌓고 해야 되는 부분인가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방법론에 대한 변화, 두 번째는 데이터 구축할 때 이거는 이제 돈이다. 데이터 구축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는 돈이 아니라 데이터 자체의 돈이 투여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세 번째 이제 AI 데이터는 노하우 그리고 해직 기술과 감백 기술, 그다음에 생성에 대한 메커니즘을 더 확대해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팀빌딩을 할 때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 데이터 밸류에 대한 전문성이죠. 데이터 밸류에 대한 전문성을 적용해서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제 원균한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나와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부하들이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지금 사람도 없고 배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순신 장군은 그때 남아있는 12척의 배로 수백 척을 가지고 있는 일본을 못 찔렀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AI 인재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배에 해당하는 데이터 부족하죠. 그리고 데이터는 그렇다고 우리가 데이터를 구글처럼 많이 확보할 수도 없고 또 중국처럼 수많은 사람에 의해서 쏟아지는 CCTV 영상이라든지 의료 영상 같은 거를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순신 장군과 같은 그런 이제 지혜가 있잖아요. 그 지혜 포인트를 어디다가 집중하고 어디다가 쏟느냐에 따라서 지금 AI 시대에 지금 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앞서갈 수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팔로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쪽을 더 들여다보면서 확실하게 서비스를 가용할 수 있는 밸류 측면에 그런 프로젝트를 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 게임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경제